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세목, 대망의 마지막 세목입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4개를 다 했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국세기본법을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총 5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 소, 부가 12, 12, 12 이렇게 나오고, 국기 7, 국징 7 이렇게 해서 전체 50문제가 구성된다라는 거. 요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문제 중에 7문제 관한 거다라고 하고, 자, 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각은 계속 넘버링으로 이어지고요. 조각 50번. 역시 총칙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총칙입니다. 자, 3년 동안 6회차를 분석해서 9문제가 나왔으니까 총칙에서 최소 하나, 많을 땐 둘 나온다. 평균적으로 1.5문제가 나온다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출발해 보시죠. 잠깐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여러분, 국세기본법이 제일 뒤에 있는 이유는 어렵다기보다 추상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국세기본법을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 보실 시간이 많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세징수법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시면서 바로바로 알아야 될 체납 관련해서라던가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매번 징수 처리 사무 규정 같은 거를 자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법은 이제 세법 전반을 국세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는 총칙이나 규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데 추상성이 높아서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제일 일단 마지막에 추상성이 높다 보니까 꼭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차피 기출되는 거 위주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학습법에 따라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되었던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깊이 안 들어갈 거니까 일단 저하고 함께 하는 요 정도까지는 소화하자 정도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58번.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볼까요? 자, 1번. 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 방법이 아닌 역법적 계산 방법에 의한다. 맞아요. 역법은 역은 여러분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 표현은 그대로 자연적 계산 방법이 아닌 역법적 방법에 따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걸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뒤쪽에 오세요. 뒷페이지로. 여러분, 기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라고 하면 듀죠, 듀.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기한을 언제까지 드릴 거니까 그 전에 제출하세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나 채무 이행을 위해 정해진 일정한 시점. 이때까지 내라. 이때까지 납부하세요. 납부 기한. 그죠?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한 번씩 챙겨봐 두시고,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정하면 그거에 따르는 거고, 별도 언급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법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보시죠. 기산점. 계산을 시작하는 점이란 뜻입니다. 산은 계산이죠. 계산할 때 산. 기는 이제 시작할 기. 그죠? 기상 하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다 일어나는 게 기상이잖아요. 기산은 계산을 시작하는 점. 언제부터 계산을 시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상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료점. 언제 끝나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자, 여기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요런 표현 자체도 읽어보실 법하지만 요런 식으로 제가 초록색으로 사례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례도 보고 판단하고, 사례는 표현을 이해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자, 3월 4일부터 10일이라고 해봐. 요걸 테스트 해볼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3월 4일부터 10일. 기산일이 언제예요? 3월 4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위에서 기산일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첫날로 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산일은 3월 5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법 규정에 3월 4일부터 10일 안에 뭘 해라,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제기하세요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셀 때는 특정한 날은 초일 불산입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한다.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 우리가 어떤 날의 다음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산일은 3월 5일이에요. 시작 세는 날, 열흘 10일을 셀 건데 세는 첫째 날이 3월 5일인 거예요. 세볼까요? 3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3월 14일이 열흘째 되는 날이죠. 그죠? 기간 말일 14일이 종료되는 종료로 보는 거예요. 기간의 만료일은 14일인 거예요. 10일 안에 뭘 해라 그러면 14일까지 내면 되는 거고. 됐죠? 자, 이런 것도 읽어두세요. 다만 기간의 말일, 예를 들어 3월 14일이라고 셌어. 근데 3월 14일이 토요일, 일요일, 뭐 대체 공휴일 이런 날이래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 앞날로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최소한 10일은 보장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날 10일 되는 날이 노는 날이라면 다 그 다음 날을 만료로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밑에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달력할 때 력입니다. 역에 따라 계산한다. 즉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 사례를 볼게요. 사례로 보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사례를 보시고 이 표현하고 링크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사례로 줘서 뭐 언제부터 10일 되는 날은 언제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표현적으로 뭐 역에 따라 계산한다 아까 1번 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하셔야 돼요. 내용을 아시고 그 내용의 이해를 사례로 보시면 돼요. 6월 30일로부터 두 달 안에 뭘 한다. 2월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원칙대로 기산일은 어때? 6월 30일 아니죠? 초일 불산입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기산한다. 7월 1일부터 세기 시작해요. 두 달은 만료일은 8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두 달이니까 달력에 따라 두 장 넘기면 되는 거야. 8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일단 1번 역에 따라 계산한다. 1번 아까 정답이었고요. 2번 볼게요. 2번도 보고 또 올까요? 옆에 2번이라고 있으니까. 자,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자, 저 2번이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2번이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로 보시면 돼요. 2번.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니은-2번 요거부터 볼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최후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밑에 사례로 보자고요. 사례로 1월 30일로부터 한 달이다. 기한이. 한 달에 뭐 기한이 정해져 있다. 기산일은 2월 1일이죠. 그죠? 2월 1일부터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거고 한 달이니까 우리가 원래는 2월 30일이 돼야 되는데 2월 30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월 2월 달에 지금 해당 일이 없죠. 30일이 없잖아. 30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월 2월의 마지막 날을 기한으로 한다. 2월 3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월로 정했을 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1일인데 따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봐요. 따지고 보면 6월 31일인데 6월은 30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6월 30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보시면 되고. 자, 니은 다시 1도 볼게요.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전일. 요게 일단 공부하시죠. 5월 15일부터 두 달이라고 해봐요. 그럼 기산일은 5월 16일이 돼요.
맞죠? 5월 15일 초일 불산입 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한다. 5월 16일부터 카운팅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달이라고 했잖아. 2월. 그러니까 5월 16일부터 두 달이 되는 시점은 7월 16일이 돼요. 그죠? 7월 16일인데 뭐라고?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7월 16일의 전날 전일 7월 15일에 만료한다 이 말이에요. 5월 16일부터 두 달이라고 5월 15일부터 두 달이라고 표현하면 일단 기산일이 다음 날 5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요. 두 달 딱 계산 두 달을 더해 그냥. 그럼 7월 16일이 나오잖아요. 그 날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16일의 전일 15일로 만료한다는 거예요. 됐죠? 15일이 딱 두 달이 해요. 15일이 지나면 두 달이 넘는 게 돼요. 16일은 두 달이 넘는 게 되고 그렇게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기출되었던 거 위주로 봅시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개시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 세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전 통지하여야 하므로 조사 개시일이 11월 20일인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기한은 11월 5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이 3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정답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일단 정답 3번을 볼게요. 세무조사 개시일이 1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1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된다고 했죠? 이 경우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손으로 세면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조금 무식하지만 다 적었어요. 그죠? 그럼 일단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죠? 적어봅시다. 자, 세무조사 개시일이 언제라고요? 11월 20일이야. 11월 20일 세무조사 개시일이죠. 맞죠? 이때부터 규정은 어떻게 돼 있다고? 15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고. 세목 등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통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세냐 하면 15일을 어떻게 세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산일은 여러분 역으로 세더라도 지금 거꾸로 가더라도 조사 개시일은 빼겠지. 이 날은 빼고 요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날을 1일로 세요. 이해되시죠? 20일로부터 15일 전이라고 할 때 1일 되는 날은 당연히 전날은 이때가 1일 되는 날 아니야? 20일은 당일이니까 첫 번째 날은 19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식하지만 다 적었다고요. 한번 보세요. 1, 2, 3일. 빨간색이 1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2일째 되는 날.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세면 돼요. 5, 6, 7, 8, 9, 10. 조금 무식해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와봤자 보름, 2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수하지 않게 이 정도는 적어도 금방 하잖아요. 뭐 우리가 100개를 세는 경우는 문제 안 나와. 실제로 나오더라도. 그죠? 이런 것처럼 15일 이런 거 세는 거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세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확실히 한 문제 맞추는 게 어디예요? 됐죠?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11월 5일. 이때가 뭐예요? 11월 5일이 뭐다? 조사 개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15일이 되는 날이잖아. 개시 전 15일이 되는 날이 언제예요? 11월 5일이죠. 맞죠? 근데 규정에는 15일이 되기 전에 통지해야 돼. 이 5일에 통지하면 안 돼요. 그럼 15일이 되는 날 통지하는 거잖아. 즉, 이 날이 되기 전에 통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통지해야 돼요? 요 전날까지 통지를 해야 돼. 11월 4일까지 통지해야 되는 거야. 15일 전 통지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야. 15일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무조사에 대해서. 하루 차이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보시면 그러니까 11월 4일까지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사전 통지 기한은 11월 5일이 아니라 4일인 거예요. 이거를 네가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최자께서. 됐죠?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요게 우리 아까 전에 니은 1번에서 봤던 요거죠, 요거. 여기죠. 여기.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5월 15일 월의 처음 5월 1일부터 카운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부터 지금 기산을 시작했죠.
그러면 최후의 주원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요 예를 생각하시면 돼. 5월 15일부터 두 달을 생각하면 돼. 5월 16일부터 기산이 되고 두 달이 되는 날은 7월 16일인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은 7월 16일인데 언제? 그날의 전일로 만료된다고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라는 거야. 4번 체크됐습니다. 5번 볼게요. 요런 거 사례로 공부하면 돼. 1월 5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라는 거. 요거 3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볼게요. 1월 5일부터 2월이 되는 날. 1월 5일부터 2월이 되는 날. 여러분 기산일은 언제예요? 1월 5일? 아니죠. 초일 불산입이니까 기산일은 1월 6일부터 1일로 합니다. 우리 이날부터 1일이다 라는 거야. 초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하고 우리 1일부터 다음 날부터 1일이다 되는 거예요. 사귀는 거하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오늘부터 사귀었으니까 오늘 1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하고 달라. 초일 불산입이야. 만료일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뭐예요? 1월 6일부터 두 달이 되는 날은 3월 6일이죠. 그냥 앞에 월을 바꾸면 돼. 두 달이니까 3월 6일이죠. 이날의 뭐? 전일이라고. 전일. 3월 5일을 기간 만료를 한다는 거야. 1월 5일부터 두 달이 되는 날은 3월 5일인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3월 5일이다. 맞죠? 1월 5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은 3월 5일이다. 자, 이렇게 연습 완료. 그러니까 보세요. 국세기본법은 이렇게 어떤 세목에서나 꼭 필요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예고했던 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나왔어요. 요거 내용을 뒤에 우리 앞에서 많이 봤잖아 이미. 자, 보기별로 하나씩 따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1번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무조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요 1번입니다. 요 풀이에요. 방금 볼게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등기를 하면 그거는 법인이에요. 법인으로서 등기를 하면 그런 단체는 그냥 법인이야. 그거는. 이제는 그 경우가 아니고 등기는 안 된 거를 대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단체가 있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하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법인은 아닌 단체야. 그래서 이런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고 불러요. 이 법인 아닌 단체를 어떻게 보는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어. 첫 번째 관점은 얘들을 법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다? 요거를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2번. 두 경우가 있다고요. 아셨죠? 법인으로 보는 거는 또 두 경우가 있었어. 뭐? 첫 번째 케이스. 당연법인. 야, 이 정도 됐으면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뭐 그냥 법인이지 뭐. 법인이나 다름없지 뭐. 당연히 이거는 법인으로 봐야 돼. 그게 당연법인이에요. 그 경우는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거고 승인법인이 있어. 두 번째는 승인법인. 요건을 갖춰요. 단체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규약도 우리가 정해놓고 나서 우리 법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그래서 요건을 검토하고 오케이 알았다. 그럼 너희 법인으로 인정해 줄게. 법인으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됐죠? 법인은 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따라서 계속해 보세요. 자,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방금 말했던 거. 이게 승인법인이죠. 당연법인 말고 본인들이 단체가 신청을 해서 법인으로 인정받은 승인법인 은 그 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어때? 너희가 법인으로 해달라며. 법인으로 해줬잖아. 그래서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 연속성은 가져가자는 거지. 막 올해는 법인, 내년은 소득세 개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혼란스럽게. 사정이 있으면 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승인을 받은 기간과 그 후에 3년까지는 법인으로 가라는 거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어요. 요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뒤에 뭐? 다만 여러분 아까 전에 승인 있죠? 이거는 요건을 갖춰서 우리 법인으로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요건이 무너졌다고 해봐.
그래서 세무서에서 봤더니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요건이 안 되네? 법인 요건이 안 돼. 그럼 그 세무서에서 승인 취소해야 했대. 야, 너희 이제 원래 처음에는 법인으로 볼만해서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요건이 이번에 위반했네? 승인 취소할 거야. 이럴 때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때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정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1번을 보세요. 자,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야. 승인법인을 말합니다. 여기는 승인법인. 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자,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어?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맞죠? 무조건이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예외 있었잖아. 어떤 승인 요건이 이제 불충족하게 됐어. 그래서 승인 취소했다고 세무서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못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케이스인 거주자로 봐서 혹은 비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를 적용하게 되겠지. 무조건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2번.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 관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교묘하게 했는데 틀렸어요. 자, 뒤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승인법인 할 때, 자, 잠깐, 당연법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 정도 요건을 갖췄으면 네가 뭐 별도 신청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 정도면 그냥 법인으로 봐야지.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법인으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해라는 게 당연법인이고, 승인법인은 요건을 다 갖추고 나서 저희 이제 준비됐어요. 저희 한번 봐주세요. 저희 법인으로 봐줄만 하죠. 신청합니다. 봐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승인법인은 보세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서 신청해야 돼. 우리 법인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에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승인법인은. 그리고 요 요건은 처음 나와요. 우리. 제가 요건이 있다라고 지금 이번 저희 쭉 강의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 요건 이거예요. 이 3개 요건이 있고 3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엔드 요건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는 거니까 엔드 요건으로 모두 갖춰야 돼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문구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표자나 관리인의 명의로 재산이 계산이 되면 안 돼. 수익이든 비용 같은 게 어떻게 단체 그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또 3번 제일 중요해요.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하면 안 돼요. 단체가 벌어들인 다음에 요거를 나눠 먹자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싹싹싹 가져가면 안 돼. 수익을 구성원한테 배분하면 안 돼요. 그 단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거지. 이 3개 요건이 다 있고 나서 신청을 해야 돼, 세무서에. 자, 보세요. 우리 요건 다 갖췄거든요. 법인으로 승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2번 읽어보세요. 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여기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다? 뒤에 여기가 틀렸어. 대표자나 관리인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 관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어때요, 여러분?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계산과 명의를 이 대표자나 관리인 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단체 스스로 계산과 명의를 책임져야 돼요. 두 번째, 여기였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린 거. 대표자나 관리인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씩 기출된 것까지. 여러분 국기법 말했죠? 추상성이 높아서 전체적인 걸 다 보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출된 거에서 하려고 합시다. 계속 같은 말씀 드리게 되지만 3번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상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전의 지위를 인정한다. 복잡하죠?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봅시다. 자, 방금 저렇게 바뀐 경우를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라고 해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은
국립대학 법인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국립대학교 많잖아요. 그죠? 뭐 경북대, 부산대 이런 곳, 서울대. 국립대학 법인 중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자, 법인별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에요. 요렇게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에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라고 하잖아. 뭔가 컨버전 됐다는 거지. 전환이 됐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요때는 국세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 있어서는 법인으로 봐서 과세하지 않고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로 본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자, 법인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앞으로 야, 너희 법인이니까 이것도 세금 내, 이것도 세금 내 하면은 힘들다는 거지, 이 친구들이. 나라에서 세워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교육을 위한 집단인데 전환이 되어서 법인으로 전환은 됐지만 세금을 낼 때 있어서는 국세를 낼 때 있어서는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로 본다 이 말이야. 국립학교는 뭐예요? 국가로 본다는 거지. 그럼 법인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 이 말이에요.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환을 시켰어. 법인으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고. 국립대학이. 그런데 세금을 내게 있어서는 이걸 법인으로 보면은 세금 낼 게 막 생긴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니들은 좋은 취지고 공익을 위한 거 하기 때문에 이니까 국세,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는 너희 전환되기 전 있잖아. 국립학교로 보겠다는 거야. 법인세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결국.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볼까요? 다만 여러분 뭐다?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한대. 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그러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경우에는 네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한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법인세 과세하라는 거지. 비영리법인처럼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면 너무 좋습니다. 취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외우기 좀 나아요. 원래 국립학교였어. 그러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했대요. 자, 법인으로 전환했어? 그렇더라도 세법상 납세 의무 적용할 때는 뭐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니들이 별도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한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전의 지위 국가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 비과세 하겠다는 거지. 됐죠? 3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공부하자고 했어요? 3번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강의 듣고 교재 보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바꿨을 때 변화구가 들어왔을 때 안타 쳐야지. 원칙적으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익 사업을 한다면 그거에 한해서는 종전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과세한다는 뜻이잖아. 요렇게 어떻게 바뀐 거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됐죠? 4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과 상법 등 다른 법령에서 법인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뒤로 보겠습니다. 4번을 찾아가요. 4번. 자,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금 승인법인 말하는 거죠. 에도 해당 사단, 재단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모임 재단은 재산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맞아. 뒤가 중요해요. 당연법인과 승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할 때 법인으로 보는 것이지 다른 법령에서도 법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아니다. 요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국세기본법 안에 있다고. 그죠? 국세기본법은 요렇게 보겠다 이 말이야. 일단 우리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법인으로 등기를 했으면 그거는 어디 누가 보든 법인이에요. 맞죠? 누가 보든 법인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국세기본법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할 때 이 등기된 건 아니야. 그래서 법인은 아닌 단체를 볼 때 지금 법인으로 보는 경우잖아. 등기는 안 됐지만 법인으로 보는 거 당연법인 아니면 승인법인이지. 이 경우에는 국기법과 세법을 적용할 때 한정하는 거예요. 모든 법에서 법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들을. 법인이라는 단체를 모든 다른 법에서도 법인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국세기본법과 지금 세법에 한해서만. 됐죠? 그러니까 4번이 어디가 틀렸냐. 다른 세법이 언급된 게 틀렸겠죠? 세법은 맞아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할 때는 맞아. 근데 상법 등 다른 법령은 아니야. 다른 법령에서도 법인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법과 국세기본법에 한해서는 사단, 재단, 단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본다. 요거는 한정적으로 뭐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거에 한정해서는 맞는 표현이고. 됐죠? 그리고 5번.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는 요건으로 한다. 틀렸어요. 아까 말했죠? 요건에서. 아까 승인법인의 경우 마지막에 요건이 있었죠. 3번.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법인도 당연해요. 당연법인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연법인, 승인법인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그 법인으로 보는 요건으로 한다라는 점이에요. 되셨죠?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우리 요 멘트는 여러 번 나왔었죠? 한번 다 처음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야.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소득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요거 또 소득세에서 이거 많이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더 안 할게요. 연대납세 뭐 이쪽으로 이어진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30분 정도 됐고요.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린다고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다음 조각이 아니고 조각이 안 끝났죠. 다음 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